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혈입니다. 손독수 교수님 저 제10판 시민민법 강의 987페이지 포마트 3번의 불안정 극복 보겠습니다. 사마열혈 TV 출자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네, 불안정 극복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의의 법적 근거 양가 1번의 의의 불안정 극복은 채무자가 극부 의무의 이행을 하였으나 그 이행에 하자가 있는 것을 말한다. 법전을 매수하였는데 그 책에 몇 장이 빠져있는 경우, 닭을 매수하였는데 병든 닭을 극부한 경우, 지붕을 수리하였는데 비가 새는 경우,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의 잘못으로 다른 곳이 나빠진 경우가 예의다. 이러한 불안전 극복은 불안전 이행의 한 가지로 설명하는 것이 588페이지 보통이나 독립된 요항으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 하자 있는 이행의 경우에는 그 흠이 있는 이행의 결과로 채권에 다른 법이 침해되는 경우도 있다. 그 경우에 늘어난 손해를 보통 확대손해 또는 부가적 손해라고 한다. 앞에서 책에 몇 장이 빠져있어 졸업시험에 불합격하였거나 병든 닭이 인도되어 채권자의 다른 닭이 병들어 죽는 것이 그에 해당한다. 용어의 문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에서는 적극적 계약 침해, 적극적 채권 침해, 불안전 이행을 동료로 사용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여기 하자 있는 이행과 뒤에서 보는 기타의 행위 의무를 위반을 한데 묶어 다루면서 그것을 불안전 이행이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그때 적극적 채권 침해의 용어는 불안전 이행과 동료로 사용되는가 하면 물어봤자 이번에 불안전 이행에는 확대손해가 없는 경우와 확대손해가 있는 경우가 있으며 전자가 협의의 불안전 이행이고 후자가 적극적 채권 침해라고 하기도 한다. 학설에서는 일이 바람직하다. 불안전 이행과 기타의 행위 의무를 동료로 표현. 그러므로 불안전 이행이 일부일 때와 불안전 극복으로 다루고 있는 책에서도 부가손해의 용어에 따라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양가 의견의 법적 근거 불안전 극복의 법적 근거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다수설은 390조가 근거라고 하나 소수설은 형식적으로 390조를 근거라고 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기본채무주의 용태의무 위반이 그 근거라고 한다. 이 견해는 민법은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의 모습으로서 이행지체, 이행불능 두 가지를 예정하고 이행이 불완전한 경우는 하자담보 책임으로서 해결하는 것이라는 견지가 있다.
사견으로 불충분하긴 하지만 390조는 포괄적 규정으로서 모든 채무불이행의 원천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불안정급부도 390조에 의하여 하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예, 좀 어렵지만 빨리 봤고요. 불안정급부의 요건 보겠습니다. 밑줄을 먼저 치겠습니다. 양가 1번에 이행해가 있을 것, 양가 1번 이행의 하자가 있을 것, 양가로 3번에 확대 손해 발생이 필요한지 여부, 양가로 4번에 채무자 유책 사유, 양가로 5번에 불안정급부가 위법할 것. 이번에 불안정급부의 요건 하나씩 자세히 보겠습니다. 1번에 이행행위가 있었을 것. 불안정급부가 되려면 급부 이후에 이행행위가 있어야 한다. 만약 그것이 없었으면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으로 될 것이다. 일단 이행한 급부는 주는 급부만 하지 않으며 하는 급부라도 무방하다. 위에서 든 예 중 지붕 수리나 수술의 경우는 후자에 해당한다. 양가로 이번에 이행의 하자가 있을 것. 이행행위가 흔히 없게 되면 불안전 이행이 되고 불안정급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행의 하자가 있는 때에는 불안정급부로 되는 것이며 불안정급부의 모습은 주는 채무와 하는 채무에 따라 다르다. 방가로 이번에 주는 채무의 경우 주는 채무에 있어서는 불안정급부는 인도된 물건의 하자가 있네. 989페이지 때에 많이 문제된다. 인도된 말이나 닭이 병이 들어있거나 구입한 책에 몇 장이 빠져있는 경우에 그렇다. 우리 판례에 나타난 예로는 매수한 채소 정자 중 30%만 발화된 경우, 감자 정자가 잎 말림병에 감염된 경우, 수입한 면제품 지어치가 세탁하면 심하게 줄어드는 경우에 하자 등이 있는 경우, 공기 정확에 하자가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인도된 물건은 특정물일 수도 있고 불특정물일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떤 경우이든 일단 하자담보 책임이 문제된다. 즉 매매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하자담보 책임을 지게 되며 증여의 경우는 예외적으로만 책임을 진다. 이 하자담보 책임에 있어서 하자는 특정 채권에 있어서는 채권 확립 시에, 동일 채권에 있어서는 특정 시에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인도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하자담보 책임만 지는가, 여기에 관해서는 불안정급부의 책임이 보충적인 성격이 있다는 견지에서 확대선언가 생기지 않는 때에는 하자담보 책임만 인정되고 확대선언가 생길 때에는 불안정급부가 인정된다는 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자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고 거기에는 손해배상 범위라는 신뢰이익이라는 점을 비춰볼 때 그에 관한 규정은 종국적인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그리하여 하자가 채무자의 유책 사유에 의해 발생한 때에는 확대선회가 없는 때에도 제390조에 의하여 불안정급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일부견에는 석탄을 인도하여야 하는데 쌀을 인도한 경우와 같이 본래의 급부와 전혀 다른 급부의 경우에도 불안전 이행으로 다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이행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방가를 이번에 하는 채무의 경우 하는 채무에 있어서도 불안정급부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그 모습에서 하는 채무는 성질상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하는 채무의 내용이 일정한 결과에 실하는 목적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하자에 있는 결과를 발생시킨 때에 생긴다. 임차인이 임차물을 손상한 경우, 수취인이 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운송인의 운송 방법이 부족당하여 화물이 손상하거나 여객이 다친 경우,
꾸준히 완성한 일에 흠이 있는 경우가 그 이해이다. 다른 하나는 일정한 결과를 실현시킬 필요가 없고 그러한 결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경우에 그 노력을 다하지 않을 때에 생긴다. 의사가 처방이나 수술을 잘못하였거나 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잘못한 경우가 그 이해이다. 양감 선물의 확대 손해 발생이 필요한지 여부. 불안정급부의 결과 확대 손해가 발생한 때도 많으나 확대 손해 발생은 그 요건이 아니다. 그리하여 확대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확대 손해가 없더라도 불안정급부의 요건이 갖춰지면 불안정급부로 된다고 할 것이다. 하자 담보 책임 규정이 똑같다. 990페이지 양가로 사건의 채무자의 유책 사유. 불안정급부로 되려면 하자에 있는 이행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행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유책 사유에 대해서는 이행지체와 관련하여 설명한 것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하여 이 요건의 증명도 채무자의 유책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양가로 보는 불안정급부가 위법할 것, 불안정급부가 성립하려면 그것이 위법하여야 한다. 3번의 불안정급부의 효과. 통설은 불안정급부를 포함하여 불완전 이행의 효과를 완전 이행이 가능한 경우와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로 나눠서 설명한다. 구체적으로는 전자의 경우에는 완전 이행 청구권이 생기되 추한 방법이 있으면 추한 청구권이 생기고 그 외에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확대 손해배상과 전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밖에 완전 이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이행지체와 이행비용에 준하여 계약해제권을 인정한다. 판례도 같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방법에 관하여 금전배상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상 불완전급부의 경우에 완전 이행 청구권, 특히 추한 청구권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하자담보 책임 규정이 있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 민법에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권만 생긴다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거기에 손해배상에는 확대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대한 배상도 포함된다. 그 외에 불완전급부가 행하여진 채무가 계약의 기한에 생길 때에 채무불이행의 일반적인 효과의 하나인 계약해제권도 발생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다만 민법의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의문이나 580조를 주적용하여 불안정급부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한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부 견해는 불완전이행의 경우에 완전이행 청구권, 추한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계약해제권 모두 신입직상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한다. 사견에 의하면 채권자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계약해제권을 가지게 되는데 채권자의 그러한 권리가 이행지체 이행불능에 있어서 다르게 취급될 이유는 없다. 따라서 단계 소멸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결국 불완전급부의 효과는 판례 보였습니다.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 기능이 회복 불능하게 손상되었고 또 손상 이외에는 그 후유 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 악화의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기록되어 온 것 뿐이라면 의사의 치료 행위는 진료 채무의 본래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991페이지 아니한 것이거나 손해 전보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 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곧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불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측의 규칙 사유가 없음에도 공표행위 원칙상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과 수술 중 치료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게 불완전급부고요. 불완전급부는 채무자가 급부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그 이행에 하자가 있는 것을 말하고 요건, 효과 위주로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하는 거 올려두고 다음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